안녕하세요. 생활수침 진행하는 곽순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대로 원형 탈모증과 주부습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탈모증, 이것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탈모 현상인데요. 그 모양이 원형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름 붙여진 증상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신경을 많이 쓰셨을 때 이런 증상을 한두 번 느끼지 않으신 분이 거의 없는데요. 그 크기가 맨 처음에 작은 콩알처럼 작은 부위, 작은 원에서 시작해서 그들이 서로 붙어서 큰 원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처음 시작부터 아주 큰 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죠. 모두 다 원형 탈모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부분에 원으로 둘러싸인 주변의 부분의 머리털을 이렇게 뽑아보면 아주 쉽게 뽑혀나가요. 그러면서 점점 그 원이 넓어지면서 아주 맨들맨들한 피부가 있게 되고, 거기에서는 전혀 어떤 머리카락의 형태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원형이 이제 점점 넓어지거나 이제 많아지거나 그렇게 되지요. 지금 밝혀진 원인은 뭐 정확한 건 없고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이런 스트레스에서 오는 갑작스러운 원형 탈모증은 또 2, 3개월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악성 원형 탈모증입니다. 이 악성 원형 탈모증은 그 진행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지만은요, 그게 머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채모가 있는 모든 부위 있죠. 눈썹이라든지 또는 겨드랑이 채모라든지 또는 음부의 채모라든지 이런 부위가 완전히 전부 다 탈모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악성 탈모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진단을 받아서 정확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복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형 탈모증의 원인과 이런 증상을 좀 알아두시는데요. 증상으로는 그저 머리가 빠질 뿐이지요. 그 자리가 가렵다거나 어떤 통증이 온다거나 어떤 느낌이 온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것을 발견하시는 것이 이런 가려움증이나 통증 때문에 발견하시는 게 아니고, 머리를 감다가 머리가 유난히 빠져서 내가 유난히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느끼시는데 어느 날 머릿속을 거울로 이렇게 비춰보다가 우연히 발견하시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악성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두시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수지요법으로 관리를 하시느냐, 이제 이런 게 문제겠죠. 그런데 물론 이제 머리에서 일어나니까요. 머리에 국한됐을 때는 상응 위치가 머리입니다. 머리이고, 또 눈썹 부위에 탈모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눈썹 부위에 상응 위치를 옮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몸의 채모, 그러니까 머리털은 우리 내장 기능 중에서 콩팥과 관계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장이요. 그러니까 신기능이 좋은 사람은 머릿결이 아주 좋고 윤기가 나고 부스러지지가 않는데, 신기능이 허약한 사람은 머리가 잘 빠진다거나 머리가 잘 부스러진다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기능이 허약해지니까 머리가 자꾸 이제 이렇게 빠져가는 그런 것을 겪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형 탈모증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 신기능을 보호하는 신정방이라는 처방을 이제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수지요법으로 관리를 할 때는 물론 침뜸, 서한봉 이제 다 들어가서 다 이용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서 상응 위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보시면은 상응 위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 위치가 만약에 탈모된 위치가 물론 머리니까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머리였죠. 그러니까 앞머리 부분으로 탈모가 많이 됐을 경우에는 이 앞머리 부분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측두, 옆머리에 옆에 머리가 많이 탈모가 됐을 때는 옆부분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가운데 손가락의 맨 중앙점 A33번 중앙점 중심으로 많이 자극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침 자극도 좋고 뜸 자극도 좋고 서한봉도 좋죠. 이 부분을 많이 자극을 하시면서 신정방이라는 쓰는데요. 그 신정방은 신기능을 보호하는 처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상응 위치로 이 위치를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정방의 위치를 한번 가보실까요? 신정방은 새끼손가락 뒷면의 맨 바깥층 능선, 이게 신기맥, 신장을 조절하는 능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기맥 점에서 두 점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조각각에서 내려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3절 만나는 점 있죠? 이 점이 제3번이라는 점이에요. 능선과 3절이 만나는 점 제3번. 이 점에서 더 내려오셔서 2절 만나는 점과 3절 제3번과 중앙이 제7점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3번과 제7점을 우선 취혈을 하시고요. 이 신기맥에서 2점을 취혈하신 다음에 앞에서 2점을 다시 쓰게 됩니다. 그 2점 중에 한 점이 비기맥점에서 새끼손가락 중앙선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3절과 만나는 이 위치가 F5번인데요. 이 위치와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네 번째 손가락 내측 능선의 폐기맥선인데요. 이 폐기맥 능선에서 2절과 3절의 중앙점 C에 7번이 있습니다. 자, 다시 천천히 한번 보실까요? 네 번째 손가락 내측 능선 2절과 3절 만나는 중앙점 C에 7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 가운데 중앙선에서 내려와서 3절과 만나는 F5점. 자, 이 두 점은 C의 7점, F5점을 앞에서 취혈하고 뒤에서 신기맥에서 2점을 취혈하시는데 조각각에서 내려오시다가 3절과 만나는 제3점. 그 다음에 2점과 2절을 이어서 만나는 중앙점 제7점. 자, 제3, 제7, 그 다음에 F5, C의 7점. 이 4점과 머리 부분의 상응 위치를 자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치를 침자극을 하셔도 좋고 뜸을 하셔도 좋고 소환봉을 하셔도 좋은데요. 이 자극을 하실 때 실제로 탈모된 부분이 있죠. 머리에 탈모된 부분을 지압봉이나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예리한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눌러가지고 자극을 시켜주면 참 좋아요. 그 자리를 그냥 두지 말고 좀 이렇게 자극을 시켜주면 좋은데 지압봉 같은 게 없으실 때는 이쑤시개 같은 것을 여러 개 이렇게 뭉쳐서 그 위치를 이렇게 아프지 않도록 탁탁탁탁 이렇게 약간의 자극을 주시면 이렇게 이제 탈모가 완화되는 이제 탈모 현상을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같이 쓰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접 그 자리도 자극을 해주시고 또 손에서도 자극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했을 때요 아주 효과가 빠르신 분도 있죠. 이제 응급으로 이제 탈모가 돼서 효과가 빠르신 분은 일주일 정도만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이런 자극을 하시면 일주일 후에 아주 그 탈모된 부분에 보송보송한 솜털이 아주 소복하게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빠른 경우가 그렇고요. 거의 2주일 이상을 자극하면 아주 이제 작은 솜털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 부분이 메꿔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좀 더 정확하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트 한번 보시겠어요? 차트 보시면은 자, 여기 윗부분이 머리 부분이니까요. 이게 내 머리의 위치의 중앙 부분인지 옆 부분인지 뒷부분인지를 알아서 이 부분을 상응 위치로 쓰시고 또 머리 직접 그 자리에다가 상응 위치로 쓰세요. 그리고 나서 신정방이라는 위치가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점에서 가운데 선에서 2절과 3절 있는데 그 3절과 만나는 중앙 위치 3절과 만나는 중앙 위치가 F5번이고요. 자, 가운데 손가락 중앙선에서 3절과 만나는 점이 F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내측 능선에서 내려와서 3절과 2절 만나는 중앙점이 C의 7번이에요. 이 두 점과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바깥측 능선, 뒷면이죠. 바깥측 능선에서 3절과 만나는 점 제3번. 그 다음에 3절과 2절 만나는 가운데점 제5번. 이렇게 해가지고 제3번, 제5번, C의 7번, F5번에 상응점을 쓰시는데요. 자, 여러분이 이 차트를 보시면서 지금 2의 8번하고 I2번이 추가가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뭐냐면 수지어법에서 2의 8번하고 I2번은 정신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탈모증의 가장 원인은 정신신경 스트레스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신경 안정점을 같이 취혈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자리도 같은 방법으로 자극을 하시는데요. 자, 이 2의 8번 자리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2의 8번의 위치는요. 자, 가운데 손가락 2절 아랫무늬가 A20이었죠. 자, 이 A20과 가운데 손가락 3절 중앙이 A24였죠. 이 A24와 이어가지고 딱 중앙이죠. 중앙과 이
가운데 손가락 측면 외측과 이어서 중앙점이 돼요. 그 중앙점이 2의 8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뒷면에서는요. I 2번은 가운데 손가락 뒷면이죠. 손톱부리 중앙과 3절 중앙점을 이어서 딱 중앙점에서 양쪽으로 2mm 떨어져 있는 부분이 I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E 8번과 I 2번을 같이 활용을 하시면 정신신경이 안정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자리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요. 상응점과 네 번째 손가락 능선 내측에서 3절과 2절 이어서 중앙점 C의 7점이요. 다섯 번째 손가락 손톱 중앙에서 중앙선에서 3절과 이어지는 F5점 쓰시고 신기맥을 조절하는 신장을 조절하는 새끼손가락 바깥측 능선 뒷면이죠. 능선과 이렇게 내려가서 3절과 만나는 제3점 그 다음에 3절과 2절 이어서 중앙점 제5점 이것은 이제 신정방이라고 해서 이것을 상응점과 쓰시면서 정신안정점이 28번과 I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8번의 위치는 어떻게 하느냐면 가운데 손가락 3절 중앙과 2절 아랫무늬 중앙을 이어서 딱 가운데에서 이 측면 능선 있죠? 측면 능선으로 와서 2분의 1지점.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이게 28번이고요. 그 다음에 뒷면 I2번은 가운데 손가락 손톱 뿌리 중앙과 3절 중앙을 이어서 딱 가운데 점에서 양쪽 측방으로 2mm가 떨어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두 점을 쓰셔도 되고 한 손에 이렇게 각각 한 점씩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원형탈모증 아주 수지요법으로 관리가 잘 돼요. 저희 학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임상 사례가 있지만은 제가 직접 경험한 임상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모 외국어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인데요. 여자분이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원형탈모증 때문에 저한테 찾아온 게 아니고 임신을 하셨는데 임신 중독증과 더불어서 태아의 위치 이상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셨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담 과정 중에서 항상 이분이 모자를 쓰고 다니시길래 한 번은 그 모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원형 탈모증이 너무나 심해서 자기는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그 원형 탈모증의 부위를 머릿속에서 살펴보니까 거의 그 탁구공할 만한 직경이 그런 것이 한 2개 정도가 되고요. 그 2배만한 것이 이제 2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제 모자를 안 쓰면은 도저히 외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흉하게 원형 탈모증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언제부터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한 6년 전부터 그랬다고 그래요. 한국에 오기 전 독일에서부터. 그래서 많은 치료를 했었는데 약물 치료도 하고 했는데 조금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 반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어떤 약물 치료도 못하고 그저 이렇게 지내노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그 임신 관리를 하면서 탈모증 관리를 같이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해서 관리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그 임신자이기 때문에 침보다는 서암봉이나 또 저희가 쓰는 전자빔이라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뜸하고를 같이 관리를 했는데요. 그 넓은 부위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제가 얘기한 직경이 한 4, 5cm에서부터 10cm까지의 그런 어떤 탈모 부위가 4군데나 있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탈모된 것이 쉽게 제가 복구되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썼는데 거의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매일 했었을 경우에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분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저한테 그 자기 머리를 보여주는데 작은 그 직경 4cm 되는 그 부위에서 아주 예쁜 솜털이 보송보송 자라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더니 2주일, 3주일 정도 쓸 때부터 지나면서부터 거의 그 넓은 부위의 탈모 부위에도 이제 머리털이 아주 잘 자라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 지냈을 때 그 넓은 부위에 전부 다 머리털이 한 3, 4cm 전부 자라서 그 원형이 메꿔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원형 탈모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는 상응요법만 자극을 하셔도 되겠고 상응요법만 가지고 상응 부위만 관리하셔도 되겠고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실 때는 신정방이라는 위치와 정신안정점 이 점을 같이 관리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이런 관리를 하시면서
머리 그 탈모된 부위에다가 직접 자극을 하시면 좋겠다 그랬죠. 지압봉이 있으신 분들은 그 지압봉으로 그 자리를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밀어주세요. 지압봉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이쑤시개 같은 걸 여러 개 이렇게 뭉치로 이렇게 묶음으로 묶으셔서 그 자리를 약한 마사지, 너무 강하게는 하지 마시고 약한 마사지가 되도록 이렇게 탁탁탁탁 두드려 주시면서 같이 손하고 같이 관리를 하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원형 탈모증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악성일 때는 물론 병원에서 진단을 하시면서 수지요법도 같이 하시면은 치료 기간이 훨씬 더 줄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부습진에 대한 것인데요. 이 주부습진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쯤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부습진은 사실은 손에 생기는 습진인데요. 이 습진이 주부한테 유난히 물리를 많이 하니까요. 주부한테 유난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주부습진이라고 그러는데 남자분들한테도 손에 습진이 있지요. 있기는 그렇지만은 주부들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주부습진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면은 우리가 쓰는 세제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내장의 결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 때문에 이제 고무장갑을 끼워라 또는 고무장갑이 직접 그 습진이 된 부위에 맞춰야 되는 건 좋지 않으니까 그 안에 면장갑을 끼고 하면 좋다. 여러 가지 그 예방 관리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요. 세제를 쓰신 후에 맨손으로 쓰시더라도 쓰신 후에 바로 우리 세수비누 있죠. 화장비누를 이용해서 바로 세제 성분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주부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실 뿐만 아니라 또 설거지를 다 하시고 나서 손을 깨끗이 씻는다고 세제를 또 한 움큼 풀어가지고 손을 그 세제로 깨끗이 씻으시는데요. 이거는 주부습진을 만들게 하고 또 주부습진을 악화시키는 아주 나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잠시라도 내가 물일을 하다가 다른 일, 전화를 받는다거나 아주 잠시라도 거기서 손을 떼게 될 때는 그 세제가 말라서 손에 남아있게 하도록 하지 마시고 바로 세제를 세수비누로 씻으셔서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주부습진을 예방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루에 여러 번 물일을 하시는 그 주부님들께서는 항상 그 싱크대 위에 그 세수비누를 하나 준비를 하셨다가 언제든지 설거지라든지 간단한 물일을 하셨을 때라도 그 세수비누로 손을 씻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자,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이제 그 수지요법으로 관리를 하실 때는 서암뜸요법을 가장 널리 활용을 합니다. 서암뜸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기본의 위치에다가 뜸을 하시는데요. 보통 여러분 이제 뜸 벌써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손에다가 뜸을 놓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주부습진을 관리할 때는 뜸을 한 손에 하실 때는 다른 한 손을 그 뜸 위에다가 얹어서 이렇게 그 연기와 열기를 같이 쏘여주는 것이 습진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그 뜸의 자리를 그 손에서 기본 위치를 살피시고 또 이것도 살에서 일어나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살, 기육, 피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는 대체적으로 비췌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비정방이라는 것을 같이 이용하시면 좋은데 이 부분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손을 보시면서 뜸의 기본 혈자리를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혈자리는요. A1번에서부터 A8번까지 또는 16번 다 쓰시는데 이 위치를 정할 때 항상 A8번이 중앙에 오기 위해서는 1번과 16번을 먼저 정하시고 8번을 정하시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1번과 8번 사이에서 7등분을 하셔서 4번과 6번의 위치를 정하세요. 그러면 1번과 4번, 6번, 8번의 위치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12번의 위치가 정해지죠. 이 위치에다가 뜸을 하실 때 한 손을 마저 이렇게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려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요. 하루에 두세 번 뜸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뜸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자, 1, 4, 6, 8, 12 위치에 서암봉을 붙이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서
비정방의 위치라는 것은 전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새끼손가락에서 3점이 나오는데 손톱과 살 이어진 중앙에서 살 쪽으로 2mm 떨어지는 F1점과 그 선에서 이어져 나와서 3절과 만나는 중앙점 F3점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손톱깎이로 깎아서 각진 조각각 내측에서 2mm 살로 올라가는 N1번 있고요. 여기서 3점 있으면서 네 번째 손가락에서 조각각에서 살 쪽으로 2mm 올라와서 3절과 만나는 점과 가운데 점 G13번 있다고 그랬어요. 이 4점을 같이 이용하시면 좋은데 실제로 주부습진이 심하신 분들은 그 피부 조직이 땡기고 건조해지면 그게 갈라지기 시작해서 피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피 나와서 아주 이제 아무리 그 피가 나오는 것은 적은 출혈이지만은 갈라지는 것 때문에 상당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항상 피부를 촉촉하게 관리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이런 데서 진단을 받으셔서 적당한 크림을, 손에 바르는 크림을 항상 발라놓으시는 것도 주부습진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크림 같은 걸 이용하시고 촉촉하게 건조하지 않도록 손을 관리하시니까 대체적으로 밤에 주무실 때는 그 크림 같은 것을 바르시고 면장갑을 끼고 주무신다거나 해서 그 건조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어쨌든 그 설거지 같은 걸 하시고 세제를 빨리 제거해 주신다는 거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고무장갑 안에 면장갑 같은 것도 넣어서 쓰신다는 거 좋죠. 자,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이 위치를 차트를 보시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차트 보시면 이 위치가 뜸의 위치예요. 자, 이 위치가 뜸의 위치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이제 A1번 주름과 그 손이 맞닿는 그 자리에서 5mm 올라오는 자리였죠. A1번. 그 다음에 A1번과 이 가운데 손가락이 맞닥뜨린 이 16번에 이어서 가운데 점이 8점이었죠. 그 다음에 그 아래 1번과 8번을 7등분을 하면은 4번, 6번의 위치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4번, 6번을 취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 가운데 점 A12점을 하세요. 자, 그러면 A1, 4, 6, 8, 12점에 뜸을 보통 하시는데 뜸을 하실 때 한 손에 하시면서 그냥 잊지 마시고 한 손을 이 뜸 하는 위에다가 같이 자연스럽게 얹어주시면 열기와 연기를 쏘여서 주부습진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서 비정방의 위치가 소개가 돼 있죠. 지금 새끼손가락 손톱과 살 이어지는 그 중앙에서 살 쪽으로 2mm 내려온 점 F1점, 그 점에서 중앙을 내려와서 3절과 만나는 중앙점 F3점, 그 다음에 손톱 조각각에서 내측으로 2mm 올라오는 N1점 3점과 네 번째 손가락 능선에서 3절과 만나는 중앙점 G13번이에요. 자, 이 점이 이제 비정방이죠. 그러니까 서한봉을 붙일 때 이 위치와 이 위치를 같이 겸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K13번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 자리는 손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습진이 아니라도 손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쓰시면 참 좋은 혈이에요. 이 위치는 아주 쉽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 3절 중앙하고 손톱 밑 뿌리까지 쭉 이어가지고 가운데 점을 취혈하시면 돼요. K13번인데요. 그러니까 습진이 있으실 때 손바닥에 놓으시면서 이 한 자리 더 놓으시면 참 좋죠. 손에 습진 아니라 무좀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도 이 자리와 이 자리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K13번은 아주 특별하게 손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쓰시면 아주 특별하게 좋은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원형 탈모증과 주부습진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원형 탈모증은 스트레스에서 제일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안정에 중점을 두시면서 또 이제 탈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기능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신기능을 보호하도록 관리를 해주시게 됩니다. 자, 이 위치가 머리 상점과 신정방의 위치였죠. 자, 신정방 위치 기억하시겠어요? 이제 새끼손가락 바깥측 능선에서 제3번과 제5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앞면 가운데에서 3절 중앙점 F5점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내측 능선 3절과 2절 만나는 중앙점에 C에 7점이 있었죠. 이게 신정방이었고, 머리 상응점에다가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E8번과 I2번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이용을 하시고요. 하루에 만약에 침으로 자극하실 때는
하루에 한 번 한 30분 정도 유침을 하시면 좋겠고요. 서한봉을 하실 때는 6시간 이상 붙여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뜸은 2회 내지 3회 하시면서 그 탈모된 부위를 직접 지압봉이라든지 이런 걸로 마사지 하듯이 자극을 하시면 좋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주부습진은 이제 1번에서부터 12번 기본의 뜸을 뜨시면서 네 번째 손가락 3절과 손톱 및 뿌리까지 이어서 중앙점인 K13번 이 점을 이용하시면 좋다고 그랬어요. 뜸을 같이 하시면서 다른 반대편 손을 그 손에다가 살풋이 얹어 놓으시면서 열기와 연기를 쏘여주시는 거 좋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시면서 비정방의 위치 같이 쓰세요. 자, F1번, F3번 그 다음에 N1번이 새끼손가락에 위치되어 있었고요. G13번이 네 번째 손가락 바깥측 능선에 있었습니다. 3절과 조각각이 이어서 중앙능선이었죠. 중앙점이었죠. 자, 이 점을 이용을 하시면 주부습진 굉장히 관리가 잘 되는데 주부습진은 항상 물리를 한 후에 세수핀으로 세제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자, 이래서 수지요법으로 오늘은 원형 탈모증 관리 방법과 주부습진 관리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